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5월 11일이죠. H45 버전이 런칭이 되면서 많은 노트북 브랜드에서 또 관련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안 그래도 물건도 없는데 또 새로운 제품도 나온다고 하니 이거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뭐 AMD 제품을 사야 되나, 인텔 CPU가 좋아요, AMD CPU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인텔 타이거 레이크 H4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출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를 저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 영상은 위쪽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간략히 이 둘을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인텔 H45 버전에서 주력이 될 모델은 i7 11800H가 되겠죠. 이놈 같은 경우에는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2.3GHz 베이스에 4.6GHz의 최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모델은 AMD의 R7 5800H가 되겠죠. 5800H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3.2GHz 베이스 클럭에 4.4GHz까지 부스트 클럭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클럭은 인텔보다는 AMD가 조금 더 높고, 또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인텔 쪽인데, 실제로 이거는 성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텔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봤을 때는 AMD보다 지금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확인을 해보고 벤치마크를 해보고 성능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느냐를 그냥 수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공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AMD 같은 경우에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노 공정에서 AMD가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7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TSMC의 7나노 공정보다 인텔의 10나노 공정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실제로 그 반도체의 성능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적도가 인텔의 10나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땐 이 둘은 사실은 뭐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7나노이기 때문에 AMD가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반된 뭐 기술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I Express 4.0을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썬더볼트 4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 기기들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뭐 확장성들, 이런 게 조금은 더 좋을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조금 더 잘 구축이 돼 있죠. 그런데 반면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AMD CPU가 장착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확장할 때도 HDMI로 확장을 하면 내장 그래픽으로 확장이 되고, 뭐 반드시 USB Type-C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하셔야지 이제 뭐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의 좀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인텔이 조금 앞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력대 성능비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되다 보니까 전력을 좀 과도하게 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비는 AMD보다는 인텔이 조금 더 좋지 않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AMD가 전성비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인 게, 게이밍 노트북인 경우에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항상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풀로 전력이 다 공급이 된다면 굳이 전성비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성비에서는 인텔보다는 AMD가 조금 앞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텔보다는 AMD가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인텔 쪽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임 엔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저스트하게 게임 유저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AMD에서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3D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렌더링에서는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AMD가 조금 앞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 둘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가 됐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인텔은 좀 장기간 가져왔던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 입지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됐을 때 항상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 더 비싸게 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졌을 때는 AMD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실제로 동일한 성능으로 나오면 AMD보다는 인텔이 좀 더 비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서 제품 구매기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뭐 내가 확장을 좀 많이 하고 뭐 이제 꼭 나는 최고의 그 속도를 가진 SSD를 써야 된다. 아니면 썬더볼트 4를 꼭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인텔 쪽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그거 아니고 가격대 성능비라든지 뭐 전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나는 조금 뭐 그런 좀 금액적으로 저렴한 부분이 좋다라고 하시면 AMD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서 제품을 구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큰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뭐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좀 반가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